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낯설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 얼굴인데 그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어느 회사의 부장님,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만 남아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분명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남들 보기엔 그럭저럭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속은 뻥 뚫린 동굴처럼 허무합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배우자와는 한 공간에 있어도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만 참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참아온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리적 파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한 중년으로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껏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고생하셨던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는 심리적 구조조정의 설계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지금 이 마음의 짐을 정리하지 못하면 남은 40년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감정의 실체를 마주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왜 50대의 뇌가 갑자기 우울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50세라는 숫자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 같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호르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50대는 뇌의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생존과 번식, 그리고 성취를 향해 달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이 미친 듯이 일하며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죠. 그런데 50대가 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뇌, 즉 편도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성공이라는 목표 때문에 외면했던 내 마음의 눈물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쉬고 싶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이제 진짜 나를 돌보라고 보내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심리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가면의 수면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아빠, 현숙한 아내, 유능한 부장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이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얼굴에 근육이 마비되듯 영혼도 마비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전반기를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했고 후반기를 개별화, 즉 진짜 나를 찾는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허무함은 사실 가짜 나가 죽어가고 진짜 나가 태어나려고 하는 진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쓸모 없어졌나? 자식들도 다 컸으니 내 역할은 끝났나? 라며 스스로를 폐기처분하려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비로소 타인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50대는 인생의 행복 곡선에서 가장 밑바닥인 유자형 곡선의 저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점을 찍었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허무함을 우울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던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의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착한 가면을 벗어던져야만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음 파트에서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50대가 되면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마음 터놓을 곳 하나 없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명절이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 바쁘고 동창회에 나가면 은근한 자랑질에 기만 죽고 돌아오기 일쑤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80%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50대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정리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거나
매번 힘들다며 신세 한탄만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배설할 창구로 쓰는 겁니다. 50대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 무의미한 대화에 여러분의 귀한 오후를 내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깝고도 먼 존재, 바로 자식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많은 50대가 자식의 독립을 보며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보상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이건 독약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우주입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세요. 그들이 넘어지든 구르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죄책감만 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30년 가까이 살았으면 이제 서로를 고쳐 쓰겠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50대 부부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정중한 거리두기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남은 40년을 원수 안 되고 파트너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야 진정한 내 마음의 꽃이 피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오만함,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만 버려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 절반은 날아갑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인간관계의 정리 필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 50대의 뇌를 깨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3가지 심리훈련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50대 분들 중에 미안해서 말하기 껄끄러워서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딱 한 번만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나갈까요? 만약 그 거절 한마디에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관계는 여러분을 이용해온 가짜입니다. 처음엔 심장이 두근거리고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의 전환입니다. 50대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날 기회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나 자신과만 대화하는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도 좋고 카페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구의 누구가 아닌 그냥 나로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50대에 즐기는 고독은 비참함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사치스러운 사유의 시간입니다.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50대가 되면 성취감이 예전만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거창한 목표가 아닌 아주 사소한 성취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는 것,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 혹은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해준 사소한 선물 하나를 일기에 적어보는 겁니다. 뇌는 아주 작은 성취에도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이 작은 도파민들이 모여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50대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마세요. 불필요한 욕심을 빼고 남의 시선을 빼고 과거의 후회를 빼내야 비로소 그 빈자리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50대의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으로 데뷔한 겁니다.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만의 춤을 출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대라는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파도 너머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는 떨어지기 직전의 가을입니다. 그 화려한 단풍은 나무가 한여름의 떼약볕과 폭풍우를 견뎌냈기에 보여줄 수 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허무함과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귀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조금만 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눌렀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적당히 살아 라고 말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기 시작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50대는 저물어 가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동료가 있고 제가 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2막 당신의 눈부신 비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의 위로와 해결책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통찰을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